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또는 국무총리가 여러 번 촛불혁명이란 말을 쓰면서 촛불혁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이 하나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촛불혁명이란 말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혁명은 헌법 질서 기존의 사회 권력 구조를 뒤엎겠다는 뜻입니다. 그 자체로서 헌법 위반입니다. 그러나 촛불혁명 옛날부터 혁명이란 말을 많이 들어와 놓으니까 한국인들은 또 혁명이란 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혁명이란 말은 그냥 정치적 제스처나 과장된 말이겠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한 7개월 동안의 행태를 분석을 하면은 여기에는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촛불혁명이란 말을 그분들이 하는 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혁명이란 것은 현 시점에서 무엇인가를 해체하거나 타도해야 합니다. 혁명은 다른 말로 하면 타도입니다. 구질서 타도입니다. 대한민국 체제 해체 또는 변경입니다. 국체 변경입니다. 국체할 때 체자는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국가 정체성. 국가 정체성은 국가 정통성 위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이 어떤 구조냐 하면은 제일 밑바닥에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국가다라는 정통성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제3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라고 함으로써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불법 집단, 즉 우리의 영토를 강제로 점거한 불법 집단으로 규정을 함으로써 헌법 제4조 따라서 대한민국은 민주적, 자유민주적입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국가 정통성은 통일을 지향합니다. 그것은 자유통일입니다. 통일을 완수해야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선언이 실천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서 있는, 그 국가 정통성 위에 있는 정체성이라는 것은 반공, 자유, 민주, 법치입니다. 요 네 단어로 할 수 있습니다. 반공, 공산주의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신성시합니다. 그리고 국민 주권, 즉 민주의 전통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 반공, 자유, 민주, 법치가 대한민국의 4대 정통성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반공, 자유, 민주, 법치를 훼손 또는 부정 또는 변형시키려는 것이 확실합니다. 반공체제를 해체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국가정보원에 대한 최근의 거의 난도질 상태의 이른바 개혁입니다. 개혁이 아니죠, 사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국가보안법을 사실상 형해화시키고 국가보안법의 집행기관인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을 빼버리겠다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반공주의자들, 반공투사들에 대한 아주 무리한 수사, 그러나 북한 공산주의 집단에 대한 매우 부드러운 또는 때로는 굴욕적인 자세가 잘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유,
언론의 자유의 핵심은 언론자입니다. 언론의 자유. MBC, KBS를 장악하기 위한 정권적 차원의 압박은 이 자유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리고 국민민주, 국민주권.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세 번째 민주정부라고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만 민주주의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주권과는 다른 일종의 민주주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민중, 국민의 일부입니다. 국민과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민중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 민중만 주권을 갖고 있다라고 또 해석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다른 민주주의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이 또한 확실합니다. 그 다음 법치. 법치 훼손이 지금 국가기관에 의해서 일상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넘어서 이제는 법원의 판단, 구속영장 발부 자체가 헌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 무죄 추정 원칙, 그리고 불구속 수사 원칙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그래함으로써 개인의 자유가 지금 위태롭게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국가정책이 몇 개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불법 시위에 가담한 전력이 있는 단체에 대해서 국가 보조금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이명박 정부 때의 그 지급 기준이 이게 잘못되었다. 인권 침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조항을 없애달라고 지금 정부에 건의하고 이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을 응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법자의 범법자죠. 범법자의 인권을 그 불법으로부터 피해를 보는 일반 국민들의 인권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니까 이 자체가 바로 자유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더 충격적인 결정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국책사업, 즉 해군이 만든 제주 해군기지, 제주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건설을 불법 시위로 막아가지고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00억 이상의. 그래서 그 불법 행위를 한 강정마을 주민과 좌파 시민단체입니다. 좌파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해군이, 국가죠. 국가가 34억 원대의 피해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구상권. 일단 관련 회사들한테 국가 예산으로 피해 보상을 한 다음에 그 불법 시위자한테 손해배상을 물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상권 청구라고 합니다. 34억 원대의 구상권 청구.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에서 구상권 청구를 포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전에 법원이 조정 결정을 했습니다. 정부와 시민단체 상호 간에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해서 정부가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불법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불법 행동을. 이 불법 행동은 그 성격상 사실은 국가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누가 결정했느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결정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제주 해군기지를 세워야 우리가 영해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으로부터 우리의 영해를 보호하는데 중요한 해군기지 건설을 방해하면은 누가 덕을 봅니까? 북한 정권, 중국이 덕을 봅니다. 이것은 결과를 따라서는 이적 행위입니다. 이적 불법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하지 않고 앞으로 추가로 고발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가, 더구나 군대가 불법에 사실상 굴복했습니다. 이것은 굴복입니다. 이 조정이니까 서로 화해하는 형식을 취했지만은 형사하고 범법자가 서로 잘 지내기로 화해하면 되겠습니까? 형사가 얻어맞아 가지고 전치 몇 개월의 상처를 입었는데 앞으로 치료비 요구하지 않겠다. 그리고 고소도 않겠다. 라고 합의한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합의가 어떻게 가능했느냐?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했다는 것이 이유인데, 이게 이유가 되지 않고,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문재인 정부의 법에 대한 시각입니다. 이것은 어떠냐? 지금 이른바 댓글, 그 댓글 중에는 이 사이버 사령부나 국정원에서 쓴 댓글 중에 이게 범죄이다라고 규정돼서 기소 이유가 된 댓글 중에는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누군가 아주 못된 사람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해적기지 건설이라고 하니까 그 군인들이나 국정원 사람들이 그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한 걸, 이게 정치 관여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범죄시 되고 있어요. 범죄로 규정되어 가지고 지금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식으로 해군 기지 건설을 반대했던 사람의 불법을 정부가 용인한다, 허용한다 하는 것은 이 정부의 법을 집행하는 기준은 공평성이 아니다. 국가 이익을 수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누구냐? 바로 이 단체. 이 단체의 이념적 성향은 좌파라고 그랬습니다. 좌파적. 다는 아니겠지만은 주도단체가 좌파적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좌파. 그러니까 이 정부와 이념적 지향점, 이념적 가치관이 같으면은 그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도 법으로 처벌이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하는 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법치 정신입니다. 법치 정신도 아니지만은 이것은 계급투쟁론적 혁명이론에서 나오는 법치입니다. 즉 적대 계급에 대해서는 법의 보호를 인정하지 않는다. 우호 계급, 우리 계급에 대해서, 계급투쟁에서 우리 편에서는 계급 성분에 속하는 사람들은 범법을 해도 그것은 혁명에 도움이 되는 것이므로 그것은 죄가 안 된다 하는 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셈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한국 사회에 미칠 파장은 적지 않을 것입니다. 좌파 단체는 마치 불법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불법을 격려하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 무탄무석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최루탄도 그리고 돌도 던지지 마라. 무탄무석. 이것도 불법과 법수호라는 상반된 가치를 동격으로 놓는, 이것은 법치 무시죠. 근데 이번에 이 합의는 더합니다. 반국가적, 반국군적 불법행위. 불법행위에 사실상 상을 준 겁니다. 훈장을 준 겁니다. 격려한 것입니다. 마치 독립운동이나 한 것처럼. 종합적으로 보면은 촛불혁명
정권이 지향하는 것은 방공, 자유, 민주, 그리고 법치, 한국 국가정체성의 4대 가치를 부정, 훼손, 무효화시키는 것임이 거의 확인된 셈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국민들은 구경만 하고 있어야 하느냐 하는 중대한 문제를, 질문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국민과 국가가 한 덩어리여야 합니다. 국민과 국가와 정권과 정부, 이게 한 덩어리여야 합니다. 하나의 가치로 묶는 것은 헌법입니다. 헌법. 대한민국 헌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3조 그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 그리고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 모든 핵심 헌법 조항을 한마디로 줄이면은 대한민국은 북한 노동당 정권과 그 정권과 결탁한 세력을 배제하고 자유 평화적 방법으로 자유 통일을 해가지고 한반도 전체를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어야 한다. 만들어야 한다. 는 명령인 것입니다. 여기에 불복하면은 대한민국 국민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탈퇴해가지고 다른 나라로 국적을 옮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 핵심적인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우리 국민들이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공 자유투사들은 우선 기록을 해야 합니다. 기록을 해야 합니다. 하나하나의 기록을 축적해 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